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현 변호사고요. 이제 메가로이어스에서 형사법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제가 처음으로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강의를 하는 건데, 뭐 강의 개념은 아니고 OT 개념인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군지 우선 소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해 커리큘럼 어떻게 진행될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간략하게 뭐 제가 이제 무료 특강으로 다시 뭐 특강으로 좀 작겠지만 공부 방법, 형사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7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저 역시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듯이 저도 이제 여기서 재수를 해서 붙었습니다. 저는 이제 6기고 7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가로이어스에서 재수를 해가지고 붙었습니다. 그리고 뭐 현재 대한변협에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거 외에도 학교폭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제가 뭐 주로 많이 다루는 게 이제 형사사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형사법 쪽으로는 이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진행하는 사건들은 보통 이제 뭐 마약 사건이나 성범죄 사건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치소나 교도소 자주 가고 재판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 뭐 오늘도 제가 요거 강의를 끝내고 아무튼 뭐 재판 또 가야 되는데, 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형사법 관련해서는 전문 변호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를 믿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7회 변실 합격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변호사 시험을 이제 수험생들이랑 같이 변호사 시험 뭐 제가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해서 변호사 시험을 굉장히 많이 합격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까지도 뭐 그런 역할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수험이랑 제가 완전 떨어져 있다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말 그대로 메가로이어스에서 강의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이제 형사법 관련해서는 한번 이제 제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뭐 충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조언이죠, 조언. 충고는 좀 너무 세니까 조언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언을 좀 드릴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시간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뭐 오늘은 굉장히 간략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특강을 한번 잡으면 직접 오셔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인강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첫 번째, 수험생들한테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험생들이 안 하는 거,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적어봤는데, 우선 첫 번째, 수험생들이 진짜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첫 번째, 제가 이제 뭐, 7회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나서부터, 8회부터 뭐 작년까지, 여러분들, 수험생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느낀 거, 조문을 안 봅니다. 조문 진짜 안 봅니다. 조문을 진짜 안 보기 때문에 조문 봐야 된다는 거 좀 당부드리고, 저는 수업 시간에 당연히 조문부터 보고 시작합니다. 조문부터 보고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문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실제 뭐 제가 뭐 현재 제가 이제 뭐 별산으로 이제 뭐 별산으로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변호사님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파트너나 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 별산이니까 구성원 변호사죠. 구성원 변호사인데, 이제 뭐 말 그대로 어서 변호사님들이 이제 의견서나 이런 걸 그러니까 저한테 보내주는 거죠. 보내주시면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이제 조문 제대로 썼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조문이 들어가야 뭐 판례만 적는 경우도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조문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문이나 이런 걸 전혀 안 찾아보고 의견서를 쓰거나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법률가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무튼 조문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실제 제가 답안지를 또 매겨보면 여러분들 조문 진짜 안 씁니다. 특히나 형사법 같은 경우 조문 진짜 안 씁니다. 그래서 조문 중요하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무작정 암기하시죠. 여러분들 뭐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재수해봤으니까 뭐 다른 뭐 강사님이나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저는 재수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초시 때 무작정 암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암기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무작정 암기를 했죠. 그리고 암기가 제일 시간이 단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재수를 하면서 느낀 건데, 암기는 가장 느린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 때 로스쿨 올 정도면 학부 때 굉장히 공부를 잘했을 건데 학부 때 점수 굉장히 높겠죠. 뭐 4.3, 4.3 만점에 뭐 4점 다 넘거나 4.5 만점에 4점 넘거나 뭐 그런 경우 많을 텐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시험 전날에 밤새시죠. 아니면 시험 일주일 전에 밤새시죠. 예, 밤새시고 무작정 외워. 그리고 들어가서 써. 예, 그리고 뭐예요? 나오자마자 잊어버려. 예, 이렇게 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예, 여러분 학부 때 외웠던 거 기억나세요? 하나도 기억 안 나잖아. 맞죠? 뭐 시간이 오래된 것도 오래된 건데 기억 안 나잖아요. 예, 맞죠? 예.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운전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운전은 뭐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여러분 자전거를 예를 들면 여러분 자전거 타는 거 한번 배우면은 자전거 계속 탈 수 있어요? 안 탈 수 있어요? 계속 타죠? 예. 계속 타죠? 몇 년 지나도 타죠? 똑같습니다. 예, 제대로 이해하고 하면은 오래 기억이 남고 무작정 암기를 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예, 제일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돌아가고 제일 이해 안 가고 예, 아무튼 제일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거 제가 아무튼 수업하면서 바로 잡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자, 세 번째. 여러분들 형법 배우면은 우선은 형법 강론은 재밌죠? 아, 강론 재밌지. 제가 뭐 진행하는 사건들도 뭐 마약 사건이나 성범죄 사건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보는 그런 거는 진짜 정제돼 있는 거고 뭐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뭐 그러니까 되게 자극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흥미를 느끼니까 이제 재밌지. 공부하는 게 재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뭘 하냐? 강론만 해. 강론만. 강론만 하면 다행인데 강론 중에서도 여러분들 그냥 좀 흥미로운 것 좀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제일 많이 나온다는 이제 제3범죄 제3범죄만 공부하죠. 그리고 뭐야? 형법 공부 다 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형법은 총론을 좀 잘 해야 돼요. 올해 변시도 여러분들 제가 올해 변시 관련해 가지고도 좀 특강하겠지만 여러분들 올해 변시도 총론 쟁점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당부드리면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수험할 때도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수험생들 가르칠 때도 항상 말씀드렸던 게 제3범죄만 보면 안 된다. 방아죄랑 뭐 방아죄도 나올 수도 있고 뇌물과 관련된 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거 꼼꼼히 봐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막 도식화해서 막 해드리고 막 했었어요. 올해 나왔죠? 올해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 굉장히 뭐 아무튼 연락 왔어요. 뭐 잘 좀 이렇게 풀 수 있었다고.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린 건 총론을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총론을. 그리고 이거 안 보는 범죄들, 제3범죄만 볼 게 아니라 안 보는 범죄들도 보셔야 되고 결국엔 뭐냐면 두루두루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여러분 이거 14회잖아요. 지금 15회째잖아. 14회가 이제 끝났고 15회째잖아요. 시험이 그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초기 기수는 쉬운 문제가 날 수 있어. 근데 시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셔야 되는 건 뭐냐? 총론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총론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총론이 재미없어요. 왜 총론이 재미없을까? 그냥 애우니까. 그냥 애우니까. 재미없지. 나도 재미없겠다. 그렇게 하면. 맞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이해시켜서 암기시켜 드립니다. 이해시켜서 암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제가 뭐 4번째로 써오는 게 여기 뭐 3번째에 올라가긴 했는데 여러분들 강론 볼 때 제3범죄만 본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들으니까 좀 찔리죠? 찔리잖아. 나도 그랬었고. 맞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범하는 요 4가지 좀 말씀드리면서 그럼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걸 해소시켜 드려야 되는지 이 문제점이 있으면 이걸 해소시켜 드리는 게 강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제가 형사법 강사로서 이걸 어떻게 해소시켜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의 컨셉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도식화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도식화고,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우선 첫 번째, 아까도 뭐 제가 자전거나 뭐 자동차 비유했죠. 여러분 자전거 한번 배우면은 몇 년이 지나도 다시 타죠. 자동차 운전, 여러분들 저도 뭐 이제 저야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거의 자동차를 거의 뭐 자동차에서 거의 생활하다 하는데 사건이 많으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사건 워낙 많아가지고 거의 자동차나 뭐 KTX에서 생활을 하긴 하는데 운전 많이 하죠. 운전 많이 하는데
제가 뭐 이제 가끔 이제 그 가족들이랑 뭐 한 1, 2주 동안 뭐 해외 가 있거나 이러면 운전할 일이 없겠죠. 뭐 물론 이제 외국 가서 운전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고 1, 2주 있다 들어와도 예, 인천공항 내려가지고 운전해도 바로 한단 말이에요. 예, 전혀 지장이 없어. 뭐 껄끄러움도 없고. 왜 그러냐면 내 몸에 배서 그래. 내 몸에 배서. 자전거 탈 때도 마찬가지야. 내 몸에 뱄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바로 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드리지만 아까도 제가 뭐 간략하게 또 비유 드린 거에 여러분들 학부 때 시험 보고 나면 다 잊어버려. 학부 때 시험 보고 나면 다음날 다 잊어버려. 다음날이 아니지. 나오자마자 다 잊어버리지. 맞죠? 네, 나오자마자 다 잊어버리는 거.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애워서 그래. 외워서. 무작정 암기를 하셔서 그렇다고. 네,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해시켜 드릴 거예요. 이해.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럼 이해만 시켜드리면 여러분들 외울 게 너무 많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외울 부분을 제가 딱 도식화. 예, 도식화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이런 쟁점에 대해서는 뭐 이거 1, 2, 3 이렇게 숫자를 붙여가지고 이런 거를 쓰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예,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단어를 말씀드리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는 여러분들 솔직히 로스쿨까지 왔으면 예, 단어 정도 외우면은 연결하는 거는 다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수님들이 채점할 때 단어 채점해요. 단어 채점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식화를 해가지고 딱딱딱 답안지를 쓰면 예, 채점하기 좋겠죠. 예, 채점하기 좋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점수가 당연히 좋게 갈 수밖에 없어요. 좋게 갈 수밖에 없어.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떻게 이해를 시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은 말만 이해시켜 드린다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해시켜야 어떻게 수험생들을 이해시켜 드려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오늘 시간이 좀 뭐 많지는 않으니까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수업하면서 다 할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게 있죠. 결과적 가중범. 네, 지금 막 갑자기 얘기하니까 뭐 잘 모르실 수도 있어. 여러분 결과적 가중범은 뭐예요? 결과적 가중범은 뭐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게 있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선 결과적 가중범의 구조는 뭐냐면 고의 플러스 과실인 개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정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거는 이해 못 하시면 안 돼. 이거는 뭐 지금 뭐 제 강의를 듣거나 제 강의를 들으셔야 되면 요 정도는 이해하셔야죠. 근데 이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뭐냐면 고의 플러스 과실 그다음에 고의라고 하죠. 이런 쟁점들이 왜 나오냐면 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리고 판례 태도도 있죠. 뭐 판례 태도도 여러분들 이거 무작정 외우는데 제가 보면 여러분 제가 지금 보면은 어떻게 써요? 판례 1, 2 이렇게 쓰죠. 이게 도식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뭐 여러분들 외우고 있는 거 결과적 가중범에서 외우고 있는 게 이런 거지. 맞죠? 보통 이렇게 뭐요? 결과적 여기 보면은 가중범 해가지고 이러면은 상경 고의 이렇게 결과적 가중범 해가지고 이건 특별관계인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외우고 있지. 그냥 외우지. 이게 왜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잖아. 근데 그냥 외우는데 이건 이해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 이해 한번 해볼까요? 요거 솔직히 제가 여러 개 적어왔는데 요거랑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또 다음 그 주제로 넘어갈게요. 제가 봐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판례를 보게 되면 고의범, 결과적 가중범이 그러니까 고의범이 더 처벌 이건 뭐 아시죠? 결과적 고의범을 더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상경이고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인데 결과적 가중범을 더 처벌하는 경우가 있으면 특별관계인 결과적 가중범을 성립한다. 그냥 외워. 왜 그럴까를 생각을 안 해. 왜 그럴까를 생각을 안 할 수 있어. 뭐 수험생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거를 이제 강사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드려야 돼. 그래야지 이제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자, 결과적 가중범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성립돼 있죠. 그러니까 일부 범죄만 결과적 가중범이 그 법률에 적혀져 있죠. 맞죠? 맞아요. 그럼 이제 볼게요. 보통은 이제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 플러스 과실이라 그랬어. 고의 플러스 과실이야. 근데 결과적 가중범이 이제 보면은 고의 플러스 과실인데 이게 진정이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학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뭐 수포자긴 한데 수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지어볼게. 자, 고의 지어봐요. 자, 여러분 상식적인 거 여쭤볼게요. 자, 과실범이 있고요.
자, 고의범이 있어. 누가 더 처벌돼야 돼요? 누가 더 세게 처벌돼야 돼? 다시, 그럼 누가 더 약하게 처벌돼야 돼? 부등호가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죠? 맞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 근데 뭐냐면 법률 규정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다고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지워볼까? 과실범을 더 세게 처벌한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요, 이게? 과실범을 더 세게 처벌한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고요. 그래서 판례 태도가 이런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이런 거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결과적 가중범이 나오면 바로 쓰는 거지. 이게 그리고 판례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이해가 가는 거고. 이해되세요? 오케이. 예,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 쟁점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야지. 즉, 퀘스천 마크가 찍혀야지. 여러분들 궁금할 거 아니야. 궁금하려면 뭐야?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려고 할 거 아니야. 알려고 하면 자꾸 이해하려고 할 거 아니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해하고 나서 제가 간단하게 아까 1, 2번 적어가지고 외우라는 거 단어로 적어드리면 그거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해서 쟁점 하나씩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법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죠. 단어 자체도 어렵고.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비교를 자꾸 해가지고 알아야 돼.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통 수험생들이랑 같이 공부할 때 총론에서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개괄적 과실이랑 개괄적 고의랑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왜? 이거 같이 설명해주는 뭐 이렇게 강의나 그런 게 딱히 없는 것 같아, 제가 보면. 물론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뭐 강의를 다 보는 건 아니니까. 예. 근데 이제 딱히 없는 것 같아.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개괄적 고의랑 개괄적 과실은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개괄적 고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게 이제 웅덩이 질식사 사건이죠. 웅덩이 질식사 사건. 근데 또 이렇게만 외우면 안 돼. 아무튼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개괄적 과실은 뭐냐면 이제 양양 비치호텔 사건이라고 있어요. 네. 자, 여러분들 이거 그냥 제가 간략하게 이거 뭐 어차피 수업 시간 때 할 거니까 제가 오늘은 뭐 OT 강의 정도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자, 웅덩이 질식 사건은 뭐예요? 남자가 있어. 나라 하면 좀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이제 아내가 B야. 아내가 B가 있는데 C가 자꾸 껄떡거리면서 B한테 자꾸 추근덕대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야? A가 개빡쳤죠. 개빡쳐가지고 뭐야? 저 새끼 죽여야 되겠다. C 죽여야 되겠다. 이러고 뭐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즉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돌로 내리쳤지. 맞죠? 돌로 내리쳤는데 쓰러졌어. 그래서 A는 죽은 줄 알았어. 죽은 줄 알고 C가 죽은 줄 알고 뭐야? 묻어버린 거예요. 묻어버린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사인을 보게 되니까 C가 그 돌 맞아서 죽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여기 이제 묻었을 때 요 사유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말 그대로 A한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가지고 그냥 이걸 살인죄로 그냥 다 통으로 봐가지고 살인죄로 인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살인 미수, 살인 미수, 그 다음에 뭐 요거 과실 인정해야 되는지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설이 여러 개가 나오죠. 학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설을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 또 개괄적 과실 얘기를 나오면 개괄적 과실이랑 구분을 못 해. 우선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괄적 고의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A라고 쳐요. 내가 C를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에 C가 죽었어. 근데 그 행위 과정에서 말 그대로 내가 돌로 친 행위로 죽은 게 아니라 묻는 행위로 죽은 거예요. 맞죠? 이 쟁점이 개괄적 고의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개괄적 과실은 뭐냐면 이건 뭐냐면
A랑 B가 불륜관계야. A는 남자고 B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양양 비치 호텔로 놀러를 갔어요. 놀러를 갔는데 이제 둘이서 뭐 이렇게 싸웠나 봐요. 그 안에서 막 이제 호텔에서 싸웠나 봐. 비치 호텔에서 싸우다가 이제 남자가 이제 욱한 거지. 그래서 뭐요? 여자를 때릴 의도로, 죽일 의도가 아니야. 때릴 의도로 때렸는데 쓰러진 거야. 여자가 쓰러진 거야. 그래서 죽은 줄 알았어. 죽은 줄 알고 뭐야? 자살로 위장하려고 바깥에다가 떨군 거예요. 근데 사인을 보게 되면 떨군 행위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개괄적 과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개괄적 과실. 두 개가 차이가 있죠. 두 개가 차이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괄적 고의랑 개괄적 과실을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 즉, 다시 말하면, 자, 봐봐요. 개괄적 고의는 뭐냐면 내가 죽일 의도로 쟤를 죽였어. 그게 개괄적 고의. 물론 이제 행위가 끼지만, 근데 개괄적 과실은 뭐야? 나는 죽일 의도는 없었어. 근데 어떤 내가 뭐 예를 들어 상해 고의로 했는데 결국엔 죽게 된 거예요. 맞죠? 두 개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된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그 커리큘럼 설명 간략하게 드리고 뭐 그렇게 해서 마칠게요. 여러분들 그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위전착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무서워하죠. 위전착 주제가 나오면 우선은 머리 아파부터 시작하죠. 근데 위전착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무튼 위전착. 그럼 위전착과 구분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들 위전착이라 하면 위전착만 알아. 그럼 위전착과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위전착과 구분해야 되는 게 이거 주관적 정당화 요소 결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두 개가 상황이 좀 다른 거야. 위전착은 뭐냐면요.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저녁 12시에 여자친구가 버스 타고 온다니까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버스에서 내린 거예요. 버스에서 내렸는데 저 뒤에서 어떤 남자가 막 뭐 이렇게 검은 옷 입고 막 여자친구 막 쫓아오는 거야. 쫓아와. 그래서 나는 저 새끼 저거 추행하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 그리고 가서 걔를 들고 맺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가 휴대폰을 두고 버스에서 휴대폰을 두고 내리니까 그 휴대폰을 들고 남자가 이제 여자친구한테 주려고 이제 쫓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는 뭐냐면 주관적으로는 내가 이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를 한다는 인식은 있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맞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야. 근데 이제 주관적 정당화 요소 결여는 뭐냐면 반대인 거예요. 반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저기 예를 들어서 저기 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A라는 사람이 진짜 졸라 마음에 안 들어. 저 새끼 죽일라 그래. 그래서 저 새끼 죽이려고 내가 지금 총을 겨눴어. 총을 겨누고 쐈어. 빵 땡겼어. 그럼 뭐야? 나는 우선은 죽일 의사로 죽인 거죠. 맞죠? 중당방위나 정당행위 이런 한다는 의식 자체가 없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새끼도 나한테 총을 겨누고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죠. 맞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알아놔야 돼. 물론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대해서 관련되는 학설을 이렇게 도식화해가지고 정리해 놓는 것뿐만 아니라 이 비교 개념들을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미묘한 차이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이 이거 헷갈린단 말이야. 막 이건가 저건가? 막 이런다고요. 안 헷갈릴 것 같지? 시험장 들어가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되게 헷갈려. 내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도 막 헷갈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험장 가기 전에 헷갈릴 걸 다 잡아놔야 돼. 그 잡는 걸 할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뭐 아무튼 총론은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하면서 해야 돼요. 비교하면서 하고 도식화하면서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뭐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지만 뭐 판례가 있으면 여러분들 판례를 그냥 쓰면 안 돼. 판례를 이렇게 뭐 1번, 2번, 뭐 논거가 있으면 1번, 2번 해가지고 딱딱딱 찝어서 단어를 찝어서 외워놔야 돼. 그게 도식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형법 강론 관련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형법 강론은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알아야 돼. 형법 강론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법률가죠. 법률가는 뭐냐면 법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판례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법률 해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답안지에 쓸 게 뭐 있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강제추행에 대해서 써야 된다. 답안지를. 그럼 여러분들 추행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 바로 찌르면 나와야 돼. 추행이 뭐예요?
뭐 성적 수치면 혐오의 감정, 뭐 이런 것들. 폭행이 뭐예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 위험한 물건이 뭐예요? 흉기는 뭐예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여러분들 바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거 공부하는 게 강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도식화해가지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도식화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형법 관련해 가지고는 총론이랑 강론이 있으면 총론, 강론 다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총론 공부 잘 안 하죠. 근데 총론 공부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총론 공부를 할 때는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게 왜 쟁점이 되는지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학설을 도식화해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고 암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교되는 개념이 있으면 비교되는 개념을 비교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론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판례 많이 하는 거 오케이, 당연히 판례 많이 알아야지. 그건 기본, 디폴트. 그 다음에 뭐예요? 단어 하나하나 바로 그러니까 툭 찌르면 나올 수 있게 다 암기를 해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게 조화가 돼가지고 사례형, 선택형, 기록형이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형법이랑 형사소송법 딱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형사소송법 더 잘할 거예요. 강의를 만약에 해도. 뭐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왜냐면 형법은 뭐 내가 형사법 전문 변호사니까 형법을 많이 하긴 하지만 여러분 저는 형사 절차를 그냥 제 삶이에요, 삶. 형사소송법은 그냥 내 삶이라고. 거기 있는 절차 다 해봤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분들 주변에도 뭐 변호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형사 전문 변호사들 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형사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진행하는 형사 사건 자체가 좀 뭐 그냥 이제 짠챙이 같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절도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마약, 뭐 성범죄 이런 거 좀, 그러니까 죄명 자체가 좀 세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절차를 다 해보죠. 뭐 영장 실시심사, 구속적부 심사, 뭐 당연히 재판 진행하는 건 다 해보고 무죄도 많이 받았고. 여러분들 뭐 혹시나 제 블로그 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죠. 무죄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불송치도 많이 받고.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이제 형사 절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꼼이죠, 빠꼼이. 빠꼼이라고 보시면 되고, 형사 절차는 제가 그래서 형사 절차는 형사소송법이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형사소송법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절차법이에요. 절차법 어디에 나왔어? 법률에 나와 있지. 그럼 여러분들 뭐 봐야 돼?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봐야지.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형사소송법은요, 그 이념이 부딪히는 게 있어요. 인권을 보호하라는 거랑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거랑 부딪히거든요. 그 부딪히는 거와 관련된 조문들이 쭉 있어요. 하나는 뭐 인권을 더 존중하는 게 있고, 하나는 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존중하는 게 있고, 그 조문의 각각 취지를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은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형사소송법 관련해 가지고는 첫날에 이제 OT 때 3시간 동안 법률 조문만 제가 쭉 설명을 드려요. 형사소송법의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말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지. 그 큰 그림이 뭐냐면 숲을 아예 세팅을 해드려요. 숲을 안에 세팅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숲 안에 섹터를 나눠가지고 거기에 있는 나무가 뭐가 있는지, 동물은 뭐가 자라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형사법은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한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형사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그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제가 뭐 그 공부 방법이나 시간 관리 특강 할 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의 이제 우리 이제 종합반이 만약에 뭐 이제 형사법이 진행된다고 쳐요. 그럼 형사법 뭐 강의가 예를 들어서 1시에 시작된다고 해. 그럼 여러분들 뭐 하냐면 9시에 딱 나와. 9시에 나와서 이제 오늘 강의 들을 거 전에 예습하고 3시간 동안, 그리고 점심을 드시고 수업을 듣고 또 저녁을 드시고 또 복습을 해요. 저는 그런 공부하라고 하라고 절대 말씀 안 드려.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나중에 그 변호사 시험 합격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지만 하루는 3파트로 나눠줘야 돼요. 이게 3파트로 나눠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학원을 와서 수업을 듣거나 인강을 들으실 때는요, 그냥 이 시간에 다 끝내야 돼. 이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끝내야 돼.
제가 재수할 때 그랬거든요. 제가 재수할 때 뭐 여러분들이 좀 뭐 지저분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수업을 진짜 열심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지저분한 얘기냐면 제가 하도 앉아 있으니까 엉덩이가 짓물렀어. 변호사 시험 저기 시험 보고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 치료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거든요. 아무튼 그 정도로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수업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강사님들의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 여러분 이게 수업 시간이에요. 이게 수업 시간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수업 오면요. 진짜 토 나오게 집중하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저는 형사법 강사지만 제가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건 민사법입니다. 여러분 남는 시간에 민사법 공부하셔야 돼요. 형사법은 어떻게 점수를 올리냐? 수업 시간에 제대로 하세요. 수업 시간에. 예. 예습하지 마시고 와서 진짜 토 나오게 이해해보고 이해 안 가면 쉬는 시간에 확인해보고 뭐 강사님들한테 물어보고 그것도 이해 안 가면 앉아가지고 그 수업 다 끝나고 앉아가지고 1시간 정도 복습하고 1시간 안 되면 2시간까지 복습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 예. 여러분들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냐면 저 같은 경우 제가 4시생, 5시생 분들도 많이 합격시켰어요. 예. 보통은 이제 그런 분들 수업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정신개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예 바꿔야 돼. 틀을 아예 바꿔야 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틀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그래야지 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지만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똑같은 결과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죠. 그 결과를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과정을 변경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수업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진짜 개빡세게 들을 생각하시고 오셔야 돼요. 네, 그리고 실제 뭐 저도 이제 빡세게 하고 여러분들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뭐 하냐면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뭐 동기들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수다 떨거나 이런 게 아니야. 1시간 동안 뭐 보통 이제 제가 한 50분 정도 수업하니까 50분에 1시간 하니까 50분이나 1시간 동안 수업한 걸 여러분들 10분 안에 빨리 정리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돼. 그리고 나머지 뭐 해야 된다? 민사법 하세요. 민사법. 이해되시죠? 예. 뭐 우선은 제가 뭐 OT는 이렇게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 커리큘럼만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고 좀 마칠게요. 커리큘럼을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 설명드리면 뭐 이거는 뭐 그냥 첫 페이지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보면은 PPT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저는 딴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좋은 대학교 안 나왔어요. 저 홍익대학교 나왔고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나왔고 뭐 물론 이제 그 홍익대학교는 제가 법학과 수석을 졸업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원광대 들어갈 때도 이제 뭐 차석으로 입학하긴 했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ROTC 했어가지고 뭐 장교로 근무를 했었죠. 아무튼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다 저보다 솔직히 말하면 다 좋잖아. 학부나 뭐 다 좋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나 같은 사람도 했는데. 안 그래요? 맞죠? 그리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법무법인에서 SJ 파트너스라는 법무법인에서 지금 구성원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산으로 있고 그 다음에 뭐 형사전문 변호사고 뭐 나머지는 그냥 뭐 이런저런 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형사법 관련해 가지고는 실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나서 여러분들 뭐 수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같이 공부하거나 아니면 뭐 지도를 하거나 뭐 그런 적이 많고 그리고 이제 많이 합격시켰죠. 굉장히 많이 합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제가 이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 후배가 있거든요. 제 후배가 있는데 그분이 뭐 지금 이제 방송이니까 그래도 이제 그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이제 4번째 만에 붙었는데 아무튼 제가 그 4번째 할 때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좀 했어요. 제가 이제 뭐 2번째, 3번째 갔을 때도 이제 뭐 조언을 하고 뭐 해도 이제 잘 안 듣더라고요. 보통 이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고집이 세죠. 잘 안 들으세요. 근데 이제 마지막 4번째 할 때는 이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해서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호사로서 굉장히 잘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고집을 좀 버리셔야 돼요. 고집을 좀 버리셔야 된다는 거 좀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뭐
14회 변호사 시험 뭐 핵심 키워드라고 하는데 뭐 그냥 이건 그냥 제 컨셉입니다. 그냥 컨셉.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암기, 도식화. 이게 제 컨셉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제 강의에 커리큘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이제 그 변호사 시험 합격 발표가 나겠죠. 합격 발표가 나면은 합격 발표 나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형법이랑 형사소송법 이론 집중 주요 사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핸드북 정리하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거의 기본 강의처럼 꼼꼼하게 정리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론적인 거 정확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겁니다. 형법이랑 형사소송법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기록 강의를 합니다. 기록 강의를 하고 여러분 제가 기록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록은 오픈북이에요. 기록은 오픈북이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있어. 변호사님 저는 기록이 안 돼요. 기록을 공부해야 돼요. 기록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뭐 기록을 3월부터 4월부터 기록 공부할 거예요. 기록을 알려주세요. 제가 항상 그러면 말씀드리죠. 기록은 제일 마지막에 하시면 돼요. 이론 공부부터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록은요 오픈북이에요. 기록은요 기록 그 50페이지 안쪽에 정보가 다 있어. 여러분 그 찾는 법만 알면 돼. 그건 이론적인 게 아닌 거야. 찾는 법만 알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 찾는 법을 알려드리는 강의가 이때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기록형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강의하시거나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그런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그러니까 문제 실전을 해야 돼요. 기록은 여러분들이 실전 감각, 그러니까 실전을 풀어보면서 이건 이렇게 뽑아내는 거구나. 이쟁점은 이렇게 찾아내는 거구나. 이건 이렇게 확인하는 거구나. 신빙성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감을 살려야 돼요. 감을. 그리고 어디 정보가 중요한지,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이런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요때 할 겁니다. 요때 할 거고, 그 다음에 저는 강의는 많진 않죠. 강의는 많지 않고, 이제 최종 핵심 정리하고, 특형이나 최신 판례 특강은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들어가 있진 않은데, 제가 이제 사례형 기출문제를 푸는 그런 특강을 할 거예요. 그런 특강을 할 거고, 기출문제를 좀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그 사례형 기출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은 지금 사례형 이론을 핸드북이나 이런 걸로 핸드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론을 정확하게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록형 강의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요 사이든지 이제 사례형 강의를 할 거예요. 사례형 강의를 할 거고, 그건 당연히 기출문제 위주로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 그대로 파이널 할 거고, 파이널은 마지막이니까 그건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나올 만한 것들이나 아니면 쟁점이 될 만한 것들 그 정리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형은 여러분들 중요하죠. 특형 같은 경우는 특형을 되게 어려워해. 특형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특형이, 그러니까 저도 어려웠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막상 실무를 해보니까 특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으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그걸 익숙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만들어 드리고, 최신 판례는 당연히 중요하니까 최신 판례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 커리큘럼 자체는 이렇게 돌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실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 자체는 아마 저녁에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올해 꼭 합격하고 싶으시다면 다른 강사님들 다 강의 들으셔도 당연히 다른 강사님들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들으셔도 되는데, 이제 진짜 합격하고 싶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올해 그냥 무조건 끝내겠다. 그리고 나의 잔소리도, 그러니까 나의 뭔가 잘못된 부분을 다시 바꿔보고 싶다. 그리고 이 지루하고 이 긴 수험생을 빨리 탈출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일반적인 강의랑은 조금 느낌은 다를 겁니다. 다를 거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보면 어차피 제가 올해 처음으로 강의를 시작하니까 많은 학생이 들을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보면은 저랑 같이 저의 수업을 듣는 학생분들은 제가 이제 공부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스케줄 잡는 거랑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아무튼 그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 또 다음 강의 때 한번 뵙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